안녕하세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산 가격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1년 전쯤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가 넘어갈 거다. 집값이 20-30% 떨어질 거다라고 경고했던 이가 바로 박승 전 총재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2년간 집값이 30% 이상 하락 후에 장기 불황이 올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2년간 30% 이상 하락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국, 이제 서울 기준의 부동산이 3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2년에 대략 한 7-8%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2년간 30% 이상 하락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박근혜 정부 후반기 정도의 집값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냐? 2016년, 2015년, 2016년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끌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되는 거죠. 지금 영끌족들이 산 가격은 거의 꼭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도강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노도강의 30평대 아파트를 10억, 12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이전 가격이면 얼마인가요? 3억 4억입니다. 지금 집값이 30% 이상 떨어진다. 2년간. 이 의미는 지역에 따라서는 50%, 70%, 80% 떨어지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10%, 20% 떨어지는 곳도, 어떤 지역은 안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노도강 기준으로 하면 50%가 아니라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 이하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도강의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8억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내려간다? 3억 중반대까지 내려간다 라고 보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추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 30평대 15억이다. 그럼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양 당시에 가격이 7억 후반에서 9억 초중반까지였죠. 30평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그 정도 가격으로 간다라고 보면 맞겠죠. 7억에서 8억 정도까지 간다. 7, 8억대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 14억짜리 30평대 얼마? 7억대. 그냥 보면 맞겠습니다. 그냥 5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 세일이라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박승 전 총재가 전망한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죠. 제 해석입니다. 저만의 그냥 개소리인 거죠. 제가 하는 얘기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저한테 무슨 놈의 노도강 30평대 아파트가 3억 중반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떠드내 본들 실제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제가 3억 중반이라 그랬다고 3억 중반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 같은 한 놈이 그냥 한 얘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 30평대 아파트 그냥 4억 5, 6억 이때 오는 거죠. 송파구의 잠실 지역도 흔히 얘기하는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 엘스 이런 데는 7억 8억 그거 가겠죠. 7억에서 그거 가겠죠. 근데 잠실에서도 송파구에서도 외곽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요 5억대 6억대 하는 거죠. 4억에서 6억 사이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들 문재인 정부 이전에 4억 중후반 하던 아파트들도 지금 얼마입니까? 10억, 12억. 그냥 애들 장난처럼 전부 다 10억 이상 다 뻥튀기했죠. 10억, 4억 하던 게 14억 되고 15억 되고 그냥 정신이 나갔던 거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잘한 부분들도 있고 가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상당 부분 박혀있는 건 뭡니까? 부동산 대망조를 들게 한 최악의 정부다.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다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을 겁니다. 우리가 IMF 이러면은 누구 이름 밑에 오릅니까? 김영삼. OECD 1만 달러. OECD 클럽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IMF로 직행하게 만든 최악의 대통령으로 김영삼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카드 대란. 좀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이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물가도 되게 낮고 경제 성장도 되게 좋아서 사람들이 전두환 시절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때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대려 김대중 대통령 때 카드로 인한 온갖 빚쟁이들이 창궐하고 사상 최악의 폐악질들이 넘쳐났던 때가 언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대통령으로 세워놨더니 사람 좋은 척만 하고 아무 짓거리 안 했죠. 대한민국 부동산 사상 최악의 최대 거품 덩어리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정부죠.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재임했던 기간이 아마 다 지워지는 시기가 앞으로 2년이다라고 박승 전 총재가 전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거품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었다. 유동성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된다 하더라도 정책을 25번에서 28번을 내놨는데 국민들이 그 정책을 못 믿고 믿은 사람들만 바보 덩신이 됐다라는 건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 벼락거지 매달라다 영끌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뭐다? 미친 짓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빚내서 집 사면 낭패라고 예전에 전망을 했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했던 이들이 이번에 영끌 거지가 된 거죠. 새 전망이 안 밝다라고 얘기하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 후반. 전 세계도 경제 저성장 국면이다. 앞으로 1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 불황.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40년대 0.8%, 2060년대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고금리는 미국이 현재 4.5인데 5%대까지, 한국은 3.75까지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정도로 그칠까? 저는 박승 전 총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2023년에 6%대까지, 한국은 얼마까지? 4.5% 혹은 5%까지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에 한국이 기준금리 내릴 수도 없고 미국 또한 더더욱더 내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진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안 좋아진다. 부동산은 연착륙할 수 있을까? 아니죠. 2년간 30% 이상 빠진 후에 장기적으로 하향 안전화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충격이죠. 많이. 과거와 같이 추세적인 부동산 폭등은 나타나기 어렵다. 그럴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쉽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3기 신도시 미분양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는 건 마땅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거품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는 거품 다시 일으킨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유세를 0.4에서 1에서 3%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집값을 갖지 못하면 모든 정책은 실패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근데 패자부활전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영끌 빚투의 비극은 개인 문제가 아니죠. 기성세대가 만든 부동산 중심국, 투자 강풍의 피해자가 그들인 거죠. 앞으로 삶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승 전 총재가 하는 이 냉혹하고 냉정한 조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0% 이상 집값이 하락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이 사실상 사라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